오늘 제가 발표 제목이 조금 길어 보일 수는 있긴 한데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저는 이제 로봇을 이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필요한 기술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학습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 소개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연구 분야는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면 사람과 로봇이 같이 상호작용하는 HRI라는 연구 분야입니다. 물론 이제 그 분야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이제 소셜 로봇이라고 해서 지금 사람처럼 생겨서 사람과 소통이 가능한 그런 로봇을 연구하고 있고요. 그러려면 이제 소셜한 인텔리전스라든지 좀 인공 감정과 같은 좀 재미있는 개념들이 좀 도입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약간 인문학적인 부분도 같이 섞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결국 이 목적은 정신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 사람의 정신 건강을 이런 것까지도 제가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일단은 이제 초개인화된 학습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약간 좀 트렌드에 맞춰서 요즘 초가 들어간 표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고요. 개인화된 학습을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거에 더불어서 같은 맥락이 사실 보면 같은데 상황이 계속 변화하고 있을 때 그 다양한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아답티브 레저넌스 티어리라는 거를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로봇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을 이용했을 때 좀 어떤 학습이 더 가능해질까라는 것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연구 분야로 휴먼 로봇 인터랙션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결국 사람이 그 상호작용하는 룹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원래 인공지능 할 때 데이터를 모으면 뭐 10만 장, 100만 장 뭐 이렇게 모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이 들어있는데 100만 번 실험을 한다. 그것도 한 사람에 대해서 100번이라고 하면 뭐 10명의 사람 그러면 1000번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 이제 컨시스턴트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도 계속 시간에 따라 변하고 뭐 사람이 있는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변화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한 번 변할 때마다 뭐 3시간씩 학습을 해야 된다. 사실 뭐 30분, 뭐 10분 이렇게 해도 굉장히 그거는 사람이 기다리기에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을 이제 로봇을 휴먼 로봇 인터랙션 할 때는 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최적화된 학습은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대응하게 하기 위한 방법들을 좀 소개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답티브 레저넌스 티어리입니다. 이걸 ART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디벨롭먼트 러닝 혹은 셀프 오가나이즈드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여기서는 아답티브 레저넌스 티어리라고 논문이 있는 내용으로 논문에 표현된 표현으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적은 데이터로 효율적인 빠른 학습 방법이 가능하고요. 뭐 아주 새로운 개념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개념들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뭐 뉴럴 네트워크를 아마 인공지능 공부하신 분들이면 잘 아실 텐데 데이터를 학습하기 위해서 이게 분류 문제입니다. 하기 위해서 이 분류선을 어떻게 잘 긋느냐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 굉장히 잘합니다. 로스를 계산을 하고 미분을 이용을 해서 백프로파게이션을 이제 반복을 하면 이제 정확한 분류선을 찾아가죠. 최적에 가까운 답을 알려주지만 방금 제가 설명했듯이 반복적으로 이거를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 학습 시간을 오래 걸리게 하는 어떤 로봇을 바로 사용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답티브 레저넌스 티어리에서는 한 가정을 쓰고 있는데요. 사실 앞서 샘플에서도 보였지만 비슷한 데이터들은 사실 몰려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제 디멘션이 올라가고 뭐 XOR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좀 더 해소돼야겠지만 여기서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어쨌든 국부적인 데이터들은 비슷한 데이터들은 이제 모여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가정한다면 굉장히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데이터들의 중심점을 찾고 범위를 찾으면 이게 별도의 구분선을 반복적으로 찾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 가정들을 활용하고 있고요. 어,
그래서 개념 자체는 굉장히 쉽다는 걸 다시 설명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 센트로이드가 있을 때 새로운 입력이 들어오면 이 영역 안에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않느냐, 이런 걸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입력이 들어오면 이제 센트로이드가 업데이트 되고요. 뭐 아니면 아예 새로운 그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영역을 이제 확장해 나가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계산에서는 이제 원 계산이기 때문에 뭐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는 이제 제곱을 사용한 거리 계산을 해야 될 텐데 이게 뭐 요즘 컴퓨터에서는 뭐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지만 이제 제곱 계산을 최소화할 수 있으면 좋기 때문에 아예 맥스 or 퍼지 계산을 이용을 계산을 하면 훨씬 더 이게 간단해질 수 있고 계산량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그림을 그려놓으면 이제 원 형태가 아니고 이런 박스 형태의 영역으로 우리가 그 개념을 조금 더 변형시킬 수가 있습니다. 퍼지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뭐요 계산을 깊게 들어가기에는 아마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뒤에 참고할 수 있는 논문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 안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느냐, 밖으로 들어오느냐, 밖에 있느냐, 혹은 이제 중복될 수도 있는 건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다룰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사실 뉴럴 네트워크랑 좀 비슷하게 그려보려고 그림을 그렸는데요. 요 영역 하나가 여기서 노드 하나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입력들이 들어오면 노드 하나가 생기고 그게 한 영역이 되고요. 그래서 그 노드에 새로운 입력이 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로 판단을 하여서 이 기존의 영역을 확장시키느냐, 업데이트 시킬 것이냐, 아니면 업데이트 시킬 수 없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카테고리를 하나 새로 만드느냐, 이런 계산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력이 들어오면 기존 영역을 확장하려면 이제 그 확장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는 레저넌스 컨디션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뭐랄지 한국말로 바꾸면 공명 조건이죠. 우리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공명이 뭐죠? 주파수 대역이 어떤 영역 안에 맞을 때 갑자기 크게 확장되는 공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해서 여기서 뭐 그 개념을 이용하는 거예요. 주파수를 이용하는 거 아니고 공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개념을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름도 그래서 레저넌스라는 말을 쓴 거고요. 공명 조건이 이제 비질런스 파라미터라고 해서 민감도가 크면 클수록 이제 공명이 잘 안 되는 거고요. 민감도가 작으면 뭐지 하면서 계속 이제 확장이 되는 이런 재밌는 개념들을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이 되면 기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이제 러닝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그 영역을 확장하는 계산을 하고요. 만약에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카테고리에도 어느 곳에서도 레저넌스 컨디션을 만족하지 못하면 아예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그림상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네트워크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픽스드 사이즈가 아닙니다. 이게 점점 카테고리가 확장되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아까 다른 식으로 부른다고 했을 때 셀프 오가나이즈 네트워크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네트워크가 계속 확장돼 갈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너무 확장만 되면 메모리에 부담이 많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액티베이트 되지 않는 카테고리들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베니시, 지워버리는 개념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데이터가 들어올 때 최근에 들어오는 데이터면 액티베이션이 계속되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살아남고 최근에 데이터가 계속 들어오지 않았다면 과거에 있는 액티베이트 됐던 노드들은 점점 사라진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다이나믹하게 오가나이즈 되는 네트워크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네트워크를 사용하면 제가 아까 언급했듯이 다양한 상황에서 그 다양한 상황이라고 하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상황. 사람이 어떤 때는 이런 행동을 하다가 그 과거의 행동은 바뀌고 새로운 습관이 생기듯이 새로운 상황에 적응할 때 이 네트워크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고요. 거기에 아까 얘기했듯이 비슷한 데이터들은 클러스터 안에 쉽게 모일 수 있다라는 것들을 개념으로 적용을 하면 지금 보면 제가 좀 더 설명을 뒤에서 하고 더 설명하겠습니다. 하면은 이제 노드들이 이제 아까에서는 크게 큼직큼직하게 그렸지만 사실은 이 레인지가 작은 박스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박스에서 시작하다가 다른 새로운 입력이 엉뚱한 데 들어오면 또 거기서 박스가 생기고 해서 어느 정도 여러 개의 박스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나중에 하나 더 레이블 레이어에 연결시켜주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 과정이 이제 퍼지, 이거 줄여서 ART, 맵
이라는 이제 레이어가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그래서 레이블 프레딕션을 하는데 여기서 이 노드가 클래스 A냐, 이 노드가 클래스 A냐, 이 노드가 클래스 B냐 이런 거를 이제 봐주는 겁니다. 레이블 프레딕션을 했을 때 실제 우리가 슈퍼바이즈 러닝 하면 브라운 트루스 레이블을 알고 있잖아요. 비교를 하는 거죠. 그 레이블이 정보가 맞으냐 틀리냐를 비교를 해서 여기서는 아까 제가 재밌게 어, 소개됐다고 했는데 비질런스, 민감도 파라미터들을 업데이트하면 이 레이블을 그런 트루트에 맞도록 이제 수정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퍼지의 알맵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다이나믹한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저는 사용을 하고 있고요. 뭐 요거는 이제 이제 논문은 요걸 참고하시면 되겠고, 논문이 굉장히 옛날 논문입니다. 뭐 뉴럴 네트워크도 사실 처음 소개됐을 때는 굉장히 옛날이긴 했죠. 요 방법들을 사용하면 예를 들어서 원의 안과 밖을 구분한다. 데이터 샘플이 100개만 있으면 이 정도로 나름 피지블 하지만 데이터를 많아지면 더 정확해지고 경계에 있는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더 명확한 구분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활용해서 제가 어떤 걸 했냐면 이제 우리 얼굴 인식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었는데요. 이제 얼굴이 들어오면 이제 얼굴만 크롭을 해서 이제 디멘전은 이제 24 곱하기 24로 했습니다. 해서 제가 앞서서 소개한 ArtMap이라는 제 슈퍼바이즈 러닝 메소드를 사용하면 이제 레이블이 주어지겠죠. 어떤 이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지금 사실 이거는 학습 과정의 동영상은 아니고 이미 학습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제 여러 사람을 이제 레이블을 학습을 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데 이건 당연히 실시간으로 학습을 하고 있는 거, 아니,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 제가 학습 과정을 넣진 못했지만 이 학습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냐면 한 사람당 한 사람당 20초 정도 얼굴을 학습한 겁니다. 20초면 이제 이 프레임 레이시 또 얼마에 짜려서 데이터 개수가 정해질 텐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1초에 그 웹캠 FPS가 30프레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0초면은 한 몇 장이죠? 600장. 한 사람당 600장 정도가 모인 거죠. 근데 사실 뭐 사람 얼굴 인식하는데 600장이면 굉장히 어, 뭐 그렇게 부담되지 않는 학습률 양이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보시면 한 5명 정도가 들어왔다 나왔다 하거든요. 그래서 6명이라고 한다면 5명이라고 한다면 20초. 그래서 한 이게 2분, 3분 안에 모든 학습이 끝나서 바로 지금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뭐 얼굴 인식뿐만이 아니죠. 표정 인식도 사실은 레이블만 맞추면 각 표정에 따라서 레이블에 따른 학습이 똑같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퍼지 알맵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거의 엄청나게 빠르게 그러니까 데이터를 학습하는 시간보다는 사실은 수집하는 시간이 전부인 거죠. 데이터가 수집되면 그 정도의 양은 바로바로 이제 그 옵티미제이션 프로세스가 없기 때문에 바로 학습이 끝나고 바로 인식까지 할 수 있는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 파트만 따로 인식을 한다면 사실 기존에 잘 되고 있는 피처 익스트랙터, CNN에서 사용되고 있는 피처 익스트랙터나 뭐 오토 인코더에서 인코더 부분만 따서 그 출력을 이제 제가 설명드린 퍼지 알맵 같은 걸 이용을 하면 이제 더 정확하고 효율적인 어, 얼굴 인식이나 데이터 학습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제가 활용을 해서 뭐 이모셔널 메모리 같은 걸 제안하기도 했었는데 이건 시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논문은 어, 요 논문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간단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이걸 이용을 해서 만든 로봇과의 상호작용 영상이거든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혹시 소리가 안 나면 채팅창으로 알려주십시오. 안녕. 실례지만 누구시죠? 내 이름은 원형이야. 원영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 지금부터 얼굴을 학습하겠습니다. 알겠어. 지금 이게 퍼지 알맵 사용한 겁니다. 거의 3초 안에 모든 제 얼굴 학습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학습을 종료합니다. 이제 당신을 원형님으로 기억하겠습니다. 그래. 지금 왼쪽에 박스를 보시면 이제 어떤 기능들이 실행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네, 요 자세한 내용은 잘생겼다. 뒷내용은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퍼지 알랩이랑은 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이 동영상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요 논문을 참고해 보시면 제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게 검색이 될지 모르겠는데 유튜브에도 요 동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퍼지 알랩과 이제 추가적인 기능을 이용을 해서 로봇과 사람의 상호작용을 계속 학습을 하고 로봇이 다양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소개시켜 드리려고 갖고 왔고요. 이제 두 번째 파트입니다. 제가 아까 세 개까지만 설명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한계점이라기보다는 로봇을 이용했을 때 장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소프트웨어 레벨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공지능은 사실 주어지지 않은 정보를 만났을 때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리얼 월드에서의 상황을 맞이했을 때이겠죠. 근데 우리는 로봇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의 장점이 뭐죠? 로봇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어지지 않은 정보를 만났을 때 로봇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동영상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주어지지 않았을 정보를 할 수 있을 때 로봇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가 앞서 영상을 건너뛰고 오긴 했지만 사람이 보고 있는 화면과 장면과 로봇이 보고 있는 장면이 다르다면 사람이 이거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로봇은 내가 보고 있는 장면이랑 사람이 보고 있는 장면이 다르네? 하고 사람이 보고 있는 장면으로 고개를 돌리면 됩니다. 네,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제가 연구하고 있는 이 소셜 로봇 같은 경우는 사람과 상호작용해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도 사실 물어볼 수 있는데 그건 뭐 비슷한 개념이라고 적용을 하면 좋겠다라는 걸 제가 오늘 제안 드리려는 거고요. 로봇은 사람한테 이게 뭐야? 저게 뭐야?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로봇을 사용했을 때 좀 장점이 될 수 있는데요. 사실 인공지능 연구하고 있는 분들이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진정한 상호작용은 인공지능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더불어 AI 발전에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는 것도 많지만 이게 충분히 활용될 때 AI가 완성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사실 지금은 사용자가 데이터를 다 주고 그걸로 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학습 과정에서도 사실 우리가 상호작용적인 측면을 생각할 수 있는 건데요. 그 전에 제가 이 비디오를 다시 한번 보고 제가 오늘 VQA라는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떤 학습 방법이 제한되어야 하는 걸 설명드리고자 하기 때문에 요거 영상을 먼저 보고 이게 VQA라는 거구나 라는 걸 좀 보시고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Where is it? kitchen, 네, 지금 보는 것처럼 What is next to the microwave? 네, 지금 사람과 이게 로봇 뒤통수고요. 이 앞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로봇이 보고 있는 toaster, 뷰는 이 영상에 나오고 Where 있는 is the 뷰랑 yellow 같죠. cup? 사람이 로봇과 같이 씬을 공유하고 있고요. 로봇이 보고 shelf, 사람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 Is there a white cup on the shelf? yes, What color is the kitchen cabinet? brown, Is there a red cup on the shelf? no, What 요 is next to the 장면까지만 kitchen cabinet? refrigerator, How many refrigerators are there? 네, 동영상도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뒤에 더 재밌는 내용이 좀 있긴 한데요. 그것도 이 논문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시듯이 로봇과 사람이 씬을 공유하고 로봇이 보는 비주얼 인포메이션과 사람이 보고 있는 제 이미지 비주얼과 공유를 하고 있을 때 사람이 질문을 하죠. 그리고 로봇이 대답을 하는 게 VQA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로봇에 구현되지 않았었고 VQA는 그냥 이미지 파일을 VQA 인공지능한테 던져주고 텍스트로 퀘스천을 질문하면 텍스트로 대답이 오는 건데 사실 요즘에 뭐 카메라는 웹캠으로 바로 받아들이면 되고 질문하고 대답한 텍스트 투 스피치나 스피치 투 텍스트 같은 것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로봇에 구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개념은 여기서 보이듯이 비주얼 한 것들을 공유하고 있을 때 퀘스천, 사람이 질문을 하고 로봇이 대답을 하는 상황. 그 로봇은 이제 그 비주얼 퀘스천 앤서링 쌍을 이제 데이터셋으로부터 학습을 하는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이 비주얼 퀘스천 앤서링 데이터셋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결국 사람이 제공하는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걸 바꾸자는 겁니다. 비주얼 씬이 있을 때 로봇이 질문을 하고 사람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게 필요하냐면 여기서는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굉장히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많이 모아야지 로봇이 학습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의 정보를 로봇이 학습했으면 하는 거기 때문에 스페시픽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초개인화된 정보, 초개인화된 환경에서의 로봇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우리가 아주 방대한 양의 데이터까지 필요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때는 로봇이 자기가 모르는 정보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다라는 개념이 굉장히 효율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할 수 있고,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로봇이 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방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지금 화살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물어보고 로봇이 대답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로봇에 들어가야 되는데, 물론 이제 기본적인 거는 프리트레인 된 네트워크가 들어 있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추가적인 상황, 변화되는 상황, 개인화된 상황을 하기 위해서는 로봇이 이 이미지로부터 정보가 들어왔을 때 무엇을 모르는지 알아야 돼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그 이미지 프로세싱 같은 경우에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오브젝트 레코그니션을 스스로 먼저 돌려보고 그 내가 아는 물체인지 컨피던스 레벨이 높으면 알겠죠. 컨피던스 레벨이 낮은 전혀 새로운 처음 보는 물건이었을 때 로봇이 사용자에게 이 물건 뭐예요? 라고 물어보고 사용자가 그게 이거는 뭐 내가 아끼는 뭐 컵이야, 내가 아끼는 연필이야 이렇게 알려주면 이제 로봇은 이 사용자만을 위한 이제 VQA 쌍이 생기는 거가 되겠죠. 이게 사실은 어, 사람이 학습하는 것도 사실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이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전혀 새로운 개념은 또 아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우리가 로봇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작용을 이용해서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제안하고자 해서 준비한 내용이고요. 사실 이 제 퍼지 알맵에서 여기서도 그 학습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정면 얼굴보다는 약간 측면 고개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경계선에 있는 데이터들을 많이 좀 모아야 되거든요. 그게 로봇이 그러면 이런 경우에서도 사용자에게 고개를 조금만 돌려주세요. 고개를 좀 안경을 쓰고 찍어주세요. 다른 식으로 데이터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호작용을 이용을 하면 우리가 훨씬 더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론 이제 비주얼 시내 아까 얘기했지 로봇이 사용자가 보고 있는 것과 다를 때 뭐 고개를 돌리면 되겠죠. 로봇이기 때문에 가능한 인공지능 고개를 돌릴 수가 없거든요.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로봇을 학습하면 더 좋은 학습 방법들을 우리가 초개인화된 시대에 적용할 수 있고, 앞서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데이터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퍼지 알트맵 같은 모델을 이용을 해서 제가 이 연구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어서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 결과는 아직 제가 정리 중이라서 오늘 완성된 결과를 보여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아서 혹시나 이 연구와 같이 좀 연구 협업을 해보고 싶은 분들이 있으시면 같이 진행해도 재밌는 것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 뭐 이거는 시간상 이런 것들을 제가 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스킵을 하도록 하겠고요. 네, 그 VR 안에서의 아바타를 또 이제 상호작용 가능한 에이전트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에 질문 있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